세 번째 키워드는 돌아온 MB표입니다. 어제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6만 호를 사전청약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전청약제로 6만 개의 아파트를 조기 분양하겠다. 이것은 정부가 최근 이 3040 또는 2030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을 확보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바심에서 영끌 대출까지 해서 부동산을 사는 그런 사태를 좀 진정시켜 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공급이 적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던 측면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 조기 분양제는 나름대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나름 필요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예. 세간에서는 이 대책이 이제 MB표의 부활이다 이런 지적하고 있어요. 사전 분양하는 게 일반 정식 분양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파트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분양 자격을 심사해서 사전 분양을 해준 다음에 나중에 본 분양을 한 번 더 하는 건데요. 그 중간 과정에서 만약에 당첨을 받은 사람이 사전 분양을 취소하고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무주택자로서 그 청약 예금을 가입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주택이 해소가 되면 저 청약 자격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도입을 했고 서울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 할 때 도입을 했었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2011년에 와서 부작용이 많다 해서 폐지했거든요. 이명박 대통령이 했다고 그래서 현 정부가 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러나 당시에 왜 중간에 취소했느냐, 이명박표 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그 내막을 좀 세세히 따져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배려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당시에 실패했던 이유는 사전 청약을 하고 나서 본 청약까지 가고 실제 아파트로 들어가는 기간까지 너무 길어서 오히려 이것이 고통을 줬다. 그리고 사전 청약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주택을 산 사람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는 바람에 오히려 손해를 봤다. 지금 이런 문제까지도 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아울러서 어저께 이 사전 청약 제도에 경기도 일원에만 집중적으로 6만 호 가운데 약 5만 5천 호가 경기도에 집중됐는데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좀 대책 지역에 서울의 물량이 부족하지 않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태릉 골프장, 또 과천 정부 종합청사, 용산 기지창, 또 상암동의 서부 면허시험장 같은 곳은 정부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교통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이번 계획에서는 빠졌어요. 예. 이 대목도 조기에 지금 추가시킨다고는 합니다만 정부에 좀 서두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 시내에서 공공 재건축이든 사적 재건축이든 민간 재건축이든 이것을 통한 공급 물량의 확대가 늘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동산 관련 이슈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